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반도를 관통한 제6호 태풍 카눈으로 대구 경북 농가들이 침수와 낙과 등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입으면서 주요 농산물 가격이 또다시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미 집중호우와 폭염에 따른 작황부진으로 주요 농산물 가격이 오른 상태인데 태풍 피해까지 겹쳐 다가오는 추석 물가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집중호우와 폭염에 이어 제6호 태풍 카눈까지 겹치면서 대구 경북의 농가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11일 기준 태풍 카눈에 따른 침수 피해 농경지는 1,565.4헥타르로 벼가 557.4헥타르로 3분의 1에 이르고 당근 95헥타르, 콩 86.7헥타르, 고추 60.4헥타르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강풍으로 인한 낙과 피해는 사과가 524.9헥타르로 가장 큽니다. 지역별 피해 규모로는 경북이 652.8헥타르, 경남 352.6헥타르, 전남 219.1헥타르, 제주 158헥타르, 대구 146헥타르 순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같은 피해에 따라 주요 농산물 가격도 곧바로 뛰어올랐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11일 상품 기준 배추 10kg 도매 가격이 25,760원으로 전월 대비 160.7%나 올랐고 양배추는 106.9% 오른 14,560원, 깻잎은 78.2% 오른 38,760원에 거래됐습니다. 시금치는 51.7% 오른 59,500원, 적상추는 17.8% 오른 59,920원, 무는 127.3% 오른 29,320원이고 당근은 26.7% 오른 66,640원, 풋고추도 82,980원으로 51.9% 올랐습니다. 홍로 사과는 10kg에 10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50.5% 올랐고 후지 사과도 86,225원으로 15.2% 뛰었으며 배는 원황 품종이 15kg당 22.8% 오른 56,900원에 거래됐습니다. 사과와 배는 봄철 이상 기온과 폭염, 집중호우 등의 영향으로 작황이 좋지 않아 이미 가격이 전년보다 20%가량 오른 상태인데다 이번 태풍 피해까지 겹친 상황. 특히 주요 농산물 단기 수요가 급증하는 추석을 한 달여 앞두고 수확기 작황 부진으로 농산물 가격이 더욱 치솟을 것으로 전망돼 가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안가 상인들은 여름 성수기를 기대했는데요. 하지만 기록적인 폭염과 태풍 때문에 손님들은 줄고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HCN 공희철 기자입니다. 태풍이 지나간 해안가 인근 횟집들이 다시 영업 준비에 한창입니다. 장마와 폭염, 태풍까지 매출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에 더해 전기료 인상에 따른 고지서까지 올여름 성수기가 그 어느 때보다 힘들다고 토로합니다. 전기료가 좀 많이 올랐죠. 10만 원 정도가 더 올라갔다고 봐요. 10만 원. 에어컨 틀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더위가 또 한참 좀 며칠간은 또 많이 더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에어컨 돌아야 되고 하다 보니까 전기료가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다 봐요. 태풍 카눈 북상에 임시 휴업했던 해안가 카페도 하나둘 문을 열었지만 태풍에 취소된 각종 여름 행사에 기대했던 관광객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그나마 바다 조경의 여름 성수기를 기대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여름에는 아무래도 좀 바닷가라 좀 기대를 하고 장사를 했는데 너무 매출이 안 나왔어요. 오히려 봄보다 더 많이 떨어져가지고 정말 힘들어요. 네, 손님들이 너무 안 다니셔요, 여기는. 이제 광복절 연휴를 비롯해 남은 성수기에 손님들이 찾아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기대한 바는 조금 못하지요.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한 기상이 한 30도 같으면 손님들이 막 오는데 보통 날이 너무 더우니까 35도, 36도 되니까 사람들이 안 댕기더라고. 그리고 뭐 우리는 큰 기대했는데 기대만큼은 장사가 안 되더라고. 기록적인 폭염 뒤 찾아와 해안가를 핥히고 간 태풍. 태풍이 지나간 해수욕장은 정비 후 재개장에 들어가겠지만 해안가 상인들의 걱정과 시름은
더욱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HCN 뉴스 공희철입니다. 지역 소멸의 실태를 점검하고 대안을 찾아보는 케이블 TV 공동기획 순서입니다.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지자체마다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제대로 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 최근엔 정주 인구 대신 체류 인구를 늘리려는 지자체들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북을 대표하는 관광 거점 도시인 전주시도 방문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해 안간 힘을 쏟고 있습니다. SK 브로드밴드 유철미 기자입니다. 네, 인구 감소 시대, 정주 인구만이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유일한 해답일까요? 자, 이런 문제의식 속 정주 인구의 대안으로 등장한 개념이 바로 체류 인구입니다. 네, 생활 인구, 서비스 인구, 관계 인구 등 다양하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자, 국토연구원은 체류 지역의 유형을 이렇게 5가지로 구분했는데요. 자, 1박 이상을 체류하는 거점형, 자, 체류 인구나 정주 인구 모두 적은 과소형, 그리고 목적 달성 후 지역을 빠르게 이탈하는 목적형 등인데요. 전북 지역을 살펴보면 해양 자원이 풍부한 부안, 그리고 겨울철 스키로 유명한 무주 등을 계절형으로 분류했고, 나머지 시군은 체류보다는 방문의 목적을 둔 과소형이나 목적형으로 구분했습니다. 특히 전북의 대표 관광 거점 도시인 전주의 경우 목적형으로 분류된 점이 가장 아쉬운 대목인데요. 자, 그렇다면 1박 이상의 체류 인구를 늘리기 위해 전주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전주 한옥마을입니다. 한 해 1,000만 명이 넘게 찾고 있지만 당일 방문에 그치는 이른바 목적형 체류객이 대부분입니다. 1박 이상의 숙박을 유도하기 위해 전주시가 잡은 키워드는 바로 야간. 시는 그동안 야간 경관 조명을 설치하고 밤에 즐길 수 있는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여왔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전주 남부시장 야시장은 밤 손님을 잡기 위한 대표 콘텐츠로 자리 잡았습니다. 여기에 전주시는 올해 초 강릉, 진주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야간 관광 특화 지원형 도시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젊은 세대들 그리고 밤에 조금 쉬고 싶어하는 이제 관광객이나 시민들을 위해서 야간 관광에 좀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이제 인프라와 콘텐츠를 좀 확장시키면 관광의 이를테면 범위 자체가 주요관으로 확대되어서 지역 경제도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주시는 또 한옥마을에 집중된 관광 수요를 분산하는 노력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관광지를 확장해 체류 시간을 늘리겠다는 구상인데 전주 한옥마을과 아중호수를 잇는 3km 길이의 관광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광 쪽 관련해서 정말 핵심 사업과 연계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민선 8기 내에 시작할 수 있는 그렇게 반드시 하여튼 시작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전주시가 당일치기의 목적형 체류 지역에서 1박 2일의 거점형 관광지로 거듭날지 주목됩니다. SK 브로드밴드 유철미입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순천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순천에서는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가 한창인데요. 대한민국 1호 국가정원이란 이름에 걸맞게 특색 있는 프로그램이 가득합니다. 그중에서도 193헥타르에 이르는 대규모 정원을 내 집처럼 살아볼 수 있는 1박 2일 숙박체험 프로그램을 LG 헬로비전 서경 기자가 소개합니다. 이곳은 대한민국 1호 국가정원 한편에 조성된 가든스테이 신랑계입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의 관광객들이 몰려들면서 이곳의 캐빈하우스 35개 동 모두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원 속에서 편히 잠들 수 있도록 만든 체험인 만큼 삼나무집 캐빈하우스 안은 에어컨과 냉장고, 샤워실 등 편의시설이 모두 갖춰져 있습니다. 오후 3시 입실 시간이 되자 숙박객들은 한껏 부푼 마음으로 입장해 가든스테이 곳곳을 둘러봅니다. 나무가 굉장히 커서
우선 주변에는 수목원에서도 좋은 나무가 많지만 되게 이국적이고 색다른 기분의 꽃도 다양해서 좋았어요. 네. 식물들이랑 교감을 하는 느낌이랄까 이러면서 좀 자연 속으로 돌아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식사는 별도로 챙겨오지 않아도 됩니다. 순천에서 자란 농수 특산물로 만든 셰프의 코스 요리가 숙박객 모두에게 제공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메뉴는 순천만에서 캔 꼬막을 넣은 수프와 순천식 닭구이, 그리고 고흥 피조개와 여수 문어가 들어간 편백찜으로 구성됐습니다. 소스부터 채소와 육류까지 모두 전남에서 생산된 식재료로 완성한 요리입니다. 우리 순천 농민이 농사진 거 전부 다 해가지고 우리 그릴라치 해가지고 제철의 음식 갖고 순천의 식자재 갖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식사를 마치면 가든스테이 중앙 잔디광장에서 한여름밤의 요가가 펼쳐집니다. 강사의 시범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동작을 따라하는 사람들. 하루 동안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긴장돼 있었던 몸을 풀어주는 시간입니다. 어두운 밤 국가정원이 문을 닫았지만 가든스테이 숙박객들은 그 누구의 방해도 없이 정원을 통째로 빌린 것처럼 둘러볼 수 있습니다. 잔디길을 따라 그림처럼 놓인 삼나무집 캐빈하우스, 193헥타르의 국가정원을 내 집처럼 올여름 정원에서 살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경상북도 김천시는 인구 13만 명의 작은 소도시인데요. 지역 내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관광객들이 머물고 즐길 수 있도록 적극적인 마케팅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엔 새로운 자원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이어가고 있습니다. HCN 최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탁 트인 호수 위로 길게 놓인 출렁다리가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아슬아슬 걸음을 내딛다 보면 짜릿한 집 와이어와 스카이워크 체험이 관광객들을 기다립니다. 출렁다리는 밤이 되면 30여 정의 조명들이 불을 밝히며 화려한 볼거리를 선사합니다. 특히 직지문화공원의 경관조명과 삼형대사공원 내 평화의 탑은 국내 대표 야경 명소로 꼽힙니다. 김천의 명산 황악산과 직지사를 연계해 문화, 생태, 체험형 관광지로 거듭난 삼형대사공원은 김천의 큰 자랑거리입니다. 공기도 좋고 직장생활 하는데 가족끼리 1박 2일에 오니까 삼형대사공원 1박 2일로 처음 왔는데 딸이 신청해가 왔어요. 참 다음에 꼭 또 빌리고 싶은 곳입니다. 요 가까운 직지사 절도 있고 요 가족과 같이 한번 가고 싶고 참 좋네요. 또 수도산에 위치한 국립 김천치유의 숲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웰리스 관광에 뽑힐 만큼 이제는 김천하면 빼놓을 수 없는 관광 명소가 됐습니다. 김천시는 차별화된 관광 자원을 활용해 잠시 스쳐가는 곳이 아닌 김천의 낮과 밤을 오로지 즐길 수 있는 체류형 관광도시로 변신했습니다. 부항댐과 직지사 권역에는 한옥 숙박시설과 펜션, 박물관 등을 조성해 체류형 관광 인프라를 확대했습니다. 체류형 관광을 위해 삼형대사공원과 생태휴양펜션, 수도산 자연휴양림을 운영 중에 있고 더불어 사계절 썰매장, 미디어 아트, 주풍형 관광 자원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관광객 유치를 위해 스타 마케팅, 여행 전문가 초청 팬투어, SNS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나이트 투어인 직지골 야행 등 관광 상품도 함께 연계해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김천을 찾는 관광객이 계속 늘고 있는 상황. 올해는 관광객 20만 명을 유치하겠다는 큰 목표를 세우면서 체류형 관광도시로 거듭난 김천시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새로운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HCN 뉴스 최현철입니다. 대구시 공무원 100여 명이 주말 휴일을 반납하고 태풍 피해를 입은 군위군 효령면에서 피해 복구 지원에 나섰습니다. 대구시 공무원들은 하천범람으로 침수된 군위군 효령면 병수 1, 2에서 마을 진입로 정비와 가재도구 정리, 토사 제거 등의 복구 활동을 펼쳤습니다. 대구시는 이에 앞서 지난 11일 군위군 피해 주민들에게 긴급 구호 물자와 재해 재난 예비비 3억 원을 지원했고
홍준표 시장이 현장을 방문해 피해 주민들을 위로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6호 태풍 카눈으로 피해를 입은 군위군 피해 주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위군은 이번 태풍의 영향으로 지방 하천인 남천 제방이 유실돼 주택 20동, 농작물 약 187헥타르가 침수됐고 가축들이 폐사하는 등 재산 피해를 입었으며 주민 172명이 대피했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지난 13일 군위군 피해 현장을 점검하고 이재민들을 만나 피해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지난 10일 달성군 가창면에서 실종된 60대 장애인 A씨가 실종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10일 오전 10시 20분쯤 상원지 남편 입구에서 실종자 수색에 동원됐던 순환탐지견에 의해 1차로 발견됐습니다. 대구 소방안전본부는 수중 음파 탐지기를 동원해 A씨의 정확한 위치를 찾아 인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전동 휠체어를 타고 가다가 하천으로 떨어졌고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불어난 물에 휩쓸려 실종됐었습니다. 지난주 대구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고 확진자는 17,45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하루 평균 2,493명꼴로 전주와 비교하면 2.5% 줄었습니다. 사망자는 10명으로 모두 60대 이상입니다. 전담 치료병상 가동률은 45.7%를 유지했습니다. 오늘 이 시각 전국 핫 이슈를 살펴보는 오늘 전국 시간입니다. 먼저 서울 소식입니다. 오는 2025년 서울에 깨끗한 숲속 공기를 도심으로 연결하는 2차 바람길 숲이 조성될 전망입니다. 바람길 숲은 서울 외곽 산림에서 발생하는 차갑고 신선한 공기를 도시 내부로 유입할 수 있도록 도시숲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경기 소식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학령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도 교원 선발 인원 감축을 예고했습니다.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조치인데 교원 단체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천 소식입니다. 인천시가 올해 예산 18억 원을 들여 연안해역에 인공어초 648개를 설치합니다. 인공어초는 해양생물의 서식과 산란장 조성을 위해 설치하는데 이번에 설치하는 인공어초 크기는 축구장 73개에 달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산 소식입니다. 수영구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펼쳐진 드론쇼에서 드론이 추락해 관람객 2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수영구청에 따르면 지난 12일 광안리 해변에서 열린 광복절 기념 1000대 드론쇼 도중 이를 촬영하던 특수촬영 드론이 추락했고 이 사고로 남녀 관람객 2명이 찰과상과 타박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상 이 시각 전국 소식입니다. 문석봉, 손찬중, 권중혁, 대구 경북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들입니다. 8월 15일은 광복절인데요. 광복을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들을 기억하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